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엠피입니다. 오늘은 음란 사이트 소라넷과 관련해 한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져 있죠. 소라넷인데요.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1심 판단이 지난 9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재판 결과 알려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소라넷 운영자 40대 여성 손모 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4억 1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라넷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트인가요? 네, 소라넷은 1999년부터 강제 폐쇄됐던 2016년까지 약 18년 동안 한국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일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된 나체 사진이나 연인 간 몰카, 리벤지 포르노, 약물을 사용한 집단 강간 같은 범죄 영상을 공유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이트에 공유된 이런 불법 음란물 제작의 가해자들이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막판에는 스워핑이나 초대남 등 각종 변태 행위를 모집하는 글과 함께 실제 강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무려 10년 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게 이 소라넷인데요. 그런데 이 운영자가 40대 평범한 여성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라넷 운영진은 총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했던 2명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붙잡혔고 외국 시민권자인 4명은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망을 피해 다닌 탓에 검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송 씨의 경우 유일한 한국 여권 보유자로 알려졌는데 외교부가 송 씨의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키면서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네, 송 씨에 대한 재판이 그동안 총 6번 있었죠. 그런데 송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송 씨는 6번의 공판과 마지막 최후 진술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0년 독일로 출국해 이때부터 소라의 가이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이트가 2003년 소라넷으로 개편돼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 성범죄 영상 등이 공유되는 데 활용됐습니다. 송 씨는 소라넷은 자신의 남편과 친구, 부부 이렇게 3명이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주부이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이들이 관여하는 활동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몸이 약해서 평소에 잠을 매우 많이 잤기 때문에 남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려 10년간 큰 문제를 일으킨 사이트 운영자인데 참 답변이 뻔뻔하네요. 법원은 송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송 씨가 노력했던 점,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모르쇠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소라넷으로 얻은 막대한 광고 수익으로 윤택하게 생활한 점, 이렇게 3가지를 보면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소라넷은 보편의 음란 정도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소라넷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음란 사이트 근절을 내세웠죠. 그런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엠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